이번에는 산화원 반응 두 번째, 이제 산화원 반응의 해법이죠.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에 대한 응용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운 산화원 반응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산화원 반응의 개수 맞추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화학 반응식이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로 바뀌거나 화합물이 호돈소로 바뀌면 이건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화합물일 때 산소나 수소나 그 다음에 플로린이 산화수를 얼마를 갖는지 그 예외적으로 몇몇 개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말미했었던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성 요거 너무 중요해요. 그거에 대한 응용이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응용인데 반응성이죠. 반응성. 산화환원 반응의 반응성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해법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해법. 자, 저번 시간에 이온화 경향표를 통해서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금속부터 가죠. 자, 첫 번째, 금속의 반응성.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산화환원 반응은 기준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금속이면 산화를 하는 게 반응성 큰 거고 비금속이면 환원을 하는 게 반응성 크다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할로젠 원소 비교밖에 안 나오니까 할로젠 원소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일단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은 결국은 산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를 잘하는 게 반응성이 크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머릿속에 이온화 경향표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금속의 반응성에서는 칼카나마, 아라철리주나 수구순, 백금 이온화 경향표가 머릿속에 정리돼야 됩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은 산화 잘하는 거 찾아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됐다 치고요. 자, 이거 해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금속인데 반응성이 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금속인데 반응성이 큰 게 들어갈 테고 금속인데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뭐한 게 있니? 작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속의 반응성이 작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거는 산화하는 거고요. 그죠? 반응성이 큰 거는 일단 뭐 하겠니? 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산화. 그 반응이 얘가 산화해. 반응성이 큰 금속은 산화할 거야. 산화라는 거는 전자를 잃는 거야. 금속은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죠. 반응성이 작은 거는 환원할 겁니다. 환원할 겁니다. 야, 이때 주의사항이에요. 원자가 환원하는 거 아니에요. 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가 없어요.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 환원하는 겁니다. 금속 이온이 환원하는 겁니다. 뭐가? 금속 이온이 환원하는 거. 양이온이죠. 양이온이 환원하는 거고요. 이 산화 누가 하니? 원자가 금속 원자가 산화한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이온이 있다면 반응성이 큰 원자가 산화하고 반응성이 작은 양이온의 반응성이 작은 이온이 환원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어떤 반응이든 산화를 하잖아. 얘 반응성 큰 놈이 산화를 하죠. 그럼 금속에서는 우리가 보통 녹는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녹는다. A를 B에 넣었더니 A가 녹았다. 그럼 뭐가 한 거죠? A가 산화한 거예요. A가 반응성이 큰 거고요. 문제에서 녹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반응성이 큰 거고 걔가 뭐 했다? 산화했다라는 말을 힌트로 주는 거야. 그럼 반응성 작은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석출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A를 B에 넣었더니 B가 석출되었다. 그럼 석출된 B가 환원한 거고 B가 반응성이 작은 겁니다. B가 반응성이 작은 거야. 석출된 게 반응성 작은 거고 석출된 게 환원한 겁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해두시고 또 하나 문제에서 반응성이 큰 의미는 반응성이 큰 원자는 무조건 그 용액 안에 이온의 수가 증가해요. 이온 수가 그래프상에서 이온이 많아졌어요. 이온이 그 입자의 이온이 증가했죠. 걔는 무조건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럼 반응성 작은 건 무조건 이온의 수가 줄어요. 이온의 수가 줄어요. 자, 이게 힌트예요. 자, 금속의 반응성에서 누가 반응성 크고 누가 반응성 작냐,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했냐, 그 서열을 정할 때는 이런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 나가시면 훨씬 더 쉽게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나트륨이 있다. 자, 나트륨 이렇게 변하잖아. 그죠? 이온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 잃고 이온이 되잖아요. 그럼 이 나트륨은 산화한 거고요. 나트륨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온이 되니까 원자인 놈이 이온으로 됐다는 것은 물에 녹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이 된다는 건 녹는다라는 거죠. 녹는 게 이렇게 산화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온수가 없었다가 그 안에 이온이 생기잖아. 그 이온이 생겼다는 말이 결국 산화했다는 얘기라는 거랑 똑같고, 이온이 많아져. 얘가 계속 반응하면 이수가 많아지겠지. 이수가 많아지면 그놈이 반응성이 큰 놈이야 라는 걸로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반응성 작은 걸 보면 뭐 구리가 있다고 칠까요? 구리 2+짜리 이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온은 전자를 먹고 구리로 원자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전자에 이온이 있었던 것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됐기 때문에 얘는 환원한 거죠. 구리이온이라는 구리이온은 환원해서 구리로 석출되는 거죠. 이게 석출되는 거지. 석출됐다는 걸 보니까 이온이 있었는데 이온이 없어지잖아요. 원자로 바뀝니다. 원자로 바뀌면서 이온수가 감소하죠. 그 이온이 준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작은 거고 뭐 했다? 환원했다는 얘기입니다. 환원했다는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에 B 2%짜리가 있고요. A를 넣었어요. 자, A라는 금속에 B 2+ 양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A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일어나니, 이게 A가 만약에 반응성이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녹아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A+, 2+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는 거야.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계속 이 질량이 감소할 거라고요. 그죠? A의 질량 감소해. 그러면 처음에 A 이온이 없었는데 얘가 녹아 들어가 산화한 거잖아요. 산화수 증가했죠. 원자에서 2+ 증가했죠. 이온수가 늘어나잖아요. 이온수가 늘었다. 얘는 녹는다. 얘는 산화한 거다. 같은 말이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남긴 전자를 이 B가 먹잖아요. 그럼 B 이온은 전자를 먹어서 이 이온은 전부 여기 안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이 수용액 안에 B 이온은 없어지죠. B 이온이 계속 줄지요. 계속 준다는 얘기는 그놈이 환원한다는 거죠. 원자로 환원한다는 거죠. 환원해서 여기 달라붙게 됩니다. 석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출된다는 얘기죠. 자, 요게 문제를 푸는, 금속의 문제를 푸는 기본 열쇠입니다. 요 과정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연습 좀 하죠. 자,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각각 특징을 한 3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자, 여러분 이온화 경영표를 외우고 있다라고 치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수소이온이 있어요. 수소이온. 자, 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아연을 넣었어요. 자, 아연을 넣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자, 분명히 반응성은 누가 더 크죠? 아연이 수소보다 큽니다. 그럼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반응성 큰 거는 이온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소, 이 아연 이온은 일로 계속 녹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온수가 증가하죠. 이걸 확인해 볼까? 첫 번째, 아연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니? 증가하게 됩니다. 반응성이 커서 산화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럼 수소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성 작은 수소는 여기 있는 전자를, 남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가요. 원자가 되는데 불안정해서 2개씩 붙어서 날아가요. 수소 이온의 수는 증가하게 돼. 이거 쏘리 없어지죠. 감소하게 되죠. 그럼 이온의 수가 증가하고 이온의 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반응성 커서 얘는 산화한 거고 얘는 환원한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자, 이런 표현도 중요한데 총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요? 총 이온수. 자, 이 안에 있는 전체 이온의 수를 살펴보자는 얘기지. 조금 어려운데 어떤 걸까요? 자, 주고받는 뭐 전자의 수는 똑같아야 돼요. 자, 이온 아연이 하나 나오면 전자 2개를 내놨습니다. 근데 수소는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수소 원자가 돼요. 그런데 2개 내놓고 하나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를 수소가 더 얻게 되겠죠. 이온이 2개. 그럼 아연 이온이 몇 개 나올 때? 하나가 나오면 수소 이온은 몇 개가 없어지게 되니? 2개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전체 이온은요, 하나 나오고 두 개가 없어지니까 이 수용액에 있는 총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게 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살펴봐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수소가 아니라 구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구리 이온이라면 아연하고 구리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아연이 이게 구리라면 구리보다 반응성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 진행되고 그럼 반응성 큰 아연은 이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산화수가 아연은 두 개의 전자 내놓고요. 구리라는 것도 두 개의 전자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얘 하나 나오면 하나가 붙게 되겠죠. 이럴 때는 총 이온수는 변화가 안 생겨요. 이럴 때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산화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총 이온수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연습해요. 하나만 더 연습.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역시 똑같이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아연 넣고요. 여기에 알루미늄 한번 넣어볼까요? 알루미늄 한번 넣어볼까? 알루미늄. 양이온은 3가야, 이거. 자, 이런 경우에 요 안에 반응은 진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경우는 반응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아연이라는 게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어때요? 아연이라는 게 작아요. 근데 얘가 그럼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연 원자가 환원하려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원자니까 전자를 얻어야 되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 반응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겠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응성에 따라서 하냐 안 하냐를,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냐 안 하냐를 여러분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또 이런 경우 한번 보죠. 또 이런 경우. 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여기에 이번에 알루미늄 넣어볼게요. 알루미늄을 넣고요. 여기에 구리가 있어요. 구리 이온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반응합니까? 반응합니다.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반응합니다. 이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반응 큰데 이 안에 있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총 이온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알루미늄은 3+가 될 테고요. 구리는 2+짜리죠. 자, 이렇게 산화수가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자, 이럴 때 알루미늄이 하나 나오면 반응하니까 알루미늄 3+, 그럼 3개의 전자를 내놓고 나올 겁니다. 그럼 구리는 여기 붙어야 되겠죠. 구리는 2개의 전자를 얻어서 붙어야 돼요. 그죠? 구리가 2개 얻어야 원자로 석출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얘가 산화하고 얘가 환원했는데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지 않아요. 그럼 같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같게 되냐면 여기다가 얘는 2개, 여기다가 3개 하면 같아지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루미늄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개가 나오면 구리 이온은 몇 개가 붙는다는 얘기입니까? 3개가 달라붙어야 완전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은요, 이온이 2개 나오고 안에 있는 3개 이온이 달라붙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산화수가 이런 경우에도 총 이온의 수는 어떻게 돼? 총 이온 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반응식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자, 주고받는 전자가 전부 다, 주고받는 전자가 어때요? 주고받는 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 안의 반응은 입자와 상관없이 주고받는 전자수는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럼 이게 옛날에 수능이나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모형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금속이에요. 양이온을 갖는 금속이죠. 양이온을 갖는 금속이야. 알겠니? 요건 플러스라고 하자고. 플러스 일가야. 플러스 일가를 갖는 금속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 양이온만 존재를 표시했어요. 이때 A라는 금속을 넣었어요. 요 안에 A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양이온이에요. 이렇게만 됐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라는 거는 원래 있는 금속, 이걸 B라고 할게요. 원래 있는 금속 B의 금속입니다. B 금속은 산화수 일자리가 6개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 반응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동그라미는 없어지고 네모만 나왔잖아. 그죠? 네모만 나왔다는 거, 이거 반응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죠.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큰 겁니까? A가 누구보다? B보다 큰 거예요. 그래야 반응한 거죠.
이온이 있는 곳에 원자 A를 넣었더니 반응했어. 그럼 넣어준 A가 반응성이 큰 겁니다. 산화한 거예요. 그럼 얘는 없어졌죠. 석출되는 거죠. 알겠니? 그럼 얘는 몇 플러스짜리일까요? A는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A는요, 몇 플러스겠니? 자, 지금 이거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합물의 산화수는 다 똑같아요. 자, 전체 산화수 합이 얼마야? 플러스 6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산화수 합은 얼마 돼야 돼? 플러스 6이 돼야 돼. 근데 두 개 생겼잖아. 얼마씩? 3 플러스 3 플러스짜리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넣었어요. 만약에 또 넣었어요. 이번에 C를 넣었어요. C를 넣었더니 삼각형 3개가 나왔어요. C를 넣었더니 삼각형 3개가 나왔어. 자, 이거 뭐 어떠잖아요? 그럼 C는 반응성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그죠?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A, B, C의 반응성 순서를 정할 수 있나요? 있지요? A, B 중에 누가 커요? A가 더 큽니다, B보다. 그럼 얘 A하고 C 중에 누가 커요? C가 반응성 크니까 새롭게 변화 일어났죠? C가 제일 큰 거예요. 반응 순서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어보죠. 얘는 몇 플러스일까요? C는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쉽죠. 전체가 6이었죠. 안 변해요. 반응 일어나도 그 양이온의 전체 산화수 합은 항상 똑같습니다.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6이 된다면 어떻게 나눠가야 돼?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눠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산화수를 찾는 거죠. 그리고 반응성도 찾을 수 있고요. 그죠? 산화수를 찾을 수 있고. 힌트는요. 반응하는 안쪽에 있는 전하량 합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온이 플러스 6개면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가 돼야 돼요. 그걸 나눠가면 돼요. 음이온도 몇 개 있어요? 음이온도. 전하, 마이너스 전하도 6개입니다.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왜? 모든 산화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음이온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알겠니? 이런 거 우리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 하나만 더 할게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예. 자, 이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죠. 자, 여기에 구리 이온이 있고요. 구리 이온이 여기 들어가 있고 나비온도 들어가 있어요. 나비온도 들어가 있어. 구리이온과 나비온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어 봤어요. 아연을 집어넣어 봤어요. 어허, 그럼 반응성이요. 아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비구, 그 다음에 구리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온화 경향표를 암기해 줘야 돼. 그 정도는 암기해 줘야 돼. 자, 이런 금속의 반응성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얘가 산화 잘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연은 이 두 입자가 지금 하나로만 있는 걸 배웠는데 이제 두 개가 있다면은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반응 일어나 안 일어나? 반응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납니다. 얘가 반응성 크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아연이 반응해서 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지요. 그럼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누가 얘네들 중에 둘 다 반응할까요? 아니면 하나만 반응할까요? 자, 아연은 계속 녹아 들어가겠죠. 그럼 전자를 얘네들이 반응성 작으니까 환원하겠죠. 그럼 계속 와서 뭐하니? 붙을 거예요. 붙으면 과연 누가 먼저 붙을까요? 아니면 둘 다 같이 붙을까요? 석출이 어느 시기로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반응성 구리가 제일 작지. 반응성이 작다는 건 얘 뭘 잘한다는 얘기지? 환원 잘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환원 잘하니? 다 같이 가요. 그죠? 전자를 먹으러. 그런데 구리가 환원을 더 잘하지.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환원 잘한다는 얘기야. 산화 못하니까 환원 잘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둘 중에 누가 환원 잘하니? 구리가 잘해. 그럼 누가 먼저 없어지니? 구리가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납이 없어져. 순차적으로 없어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두 개가 동시에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요. 자, A 플러스와 B 플러스가 있는데 C를 넣었어요. C를 넣었어. 자, 그런데 이 중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A가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B가 사라졌대요. A가 먼저 사라지고 B가 사라졌대요. 그럼 반응성 순서를 정해보자. 자, C를 넣었는데 A가 먼저 사라지고 B가 사라졌대요. 그럼 순서를 정해보자. 누가 반응성 제일 크니? C가 제일 커요. 그 다음 누가 크니? B가 되겠지.
반응성 제일 작은 게 먼저 없어졌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래서 순서를 정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 UCC야. 이게 뭐야 이게? A겠지. A가 반응성 제일 작은 거야. 그죠? A가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B가 사라졌대요. 그러면 A가 반응성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에 B가 다 없어지고 나서 B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 순차적으로 반응성 작은 게 먼저 없어진다라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 더.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아연, 그 다음에 요번엔 여기다가 구리, 여기다 수소를 집어넣어 봐요. 이제 거꾸로 이온 하나가 있는데 두 개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반응성이 다른 두 개 금속을 집어넣었지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연이 뭐 하죠? 녹아 들어갑니다. 그죠? 당연히 녹아 들어갈 거야. 구리는 녹아요, 안 녹아요? 구리는 안 녹아요. 아연, 수소, 구리잖아. 구리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 안 녹아. 산화 안 돼. 얘는 그냥 그대로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수소가 먹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지? 수소기체. 그리고 여기 뽀글뽀글 이제 기체가 막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게 기본이 똑같은데 아연 집어넣고 구리 집어넣고 도선을 연결해요. 자, 이 도선을 연결하면 좀 달라져요. 도선을 연결합니다. ZnCu 수소가 있어. 자, 도선을 연결했다는 말은 전자를 이동시킨다는 말이야. 그럼 원래 여기는 전자가 산화되면서 이 전자가 이동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수소기체가 나왔지만 도선을 연결하면 이 전자는 일로 넘어가게 돼요. 왜? 반응성이 작으니까. 반응성이 작은 환원 잘하니까 전자 잘 당겨서 일로 다 넘어와요. 그럼 여기는 거의 아연은 계속 녹아만 들어가고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수소기체 발생 위치가 달라져. 도선을 연결하면 수소기체 발생 위치가 달라져. 구리는 아무 반응도 안 해. 여기서 산화하는 거 공통적으로 수소고 아연이고 환원하는 건 수소입니다. 요 반응이 도선을 연결할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 전자의 이동이 생겨요. 반응성 작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구리는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구리는 아무 반응도 안 해요. 여기랑 동일합니다. 발생 위치만 전자 이동으로 달리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엔 두 번째 금속의 반응성은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비금속의 반응성이죠. 비금속의 반응성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자, 비금속에는 몇 쪽 원소였었지? 17쪽 원소였어요.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 원자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성이 크고요. 이게 반응성이라는 것은 환원 잘 되는 게 반응성이었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 잘 되는 겁니다. 비금속이니까. 그 다음에 얘의 존재는요. 플로린 이온, 염화 이온,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이렇게 이온, 음이온으로 존재하거나 또 뭐로 존재한다 그랬니? 이온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랬지? 이온자 분자로 존재한다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온자 분자는 색깔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색이 존재하잖아요. 다망색, 황록색, 적발색, 흑자색 외워야죠. 이건 색이 없습니다. 무색이에요. 무색. 자, 요 두 가지 관계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이 비금속을 요 두 가지 관계로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 자, 이것도 나눠볼게요. 자, 비금속의 반응성. 자, 비금속인데 반응성이 큰 놈이 있겠고,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작은 게 있어. 이건 금속 아니야. 이거는 비금속입니다, 여러분. 비금속은 환원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성 큰 놈이 뭐 했다는 거니? 환원해야 된다는 거고요. 반응성 작은 건 뭐 하니? 산화한다라는 걸로 정의 내린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할로젠 원소에서 반응성 큰 놈은 어떤 거냐? 자, 똑같아요. 환원한다는 얘기는요. 환원해서 얘네들 자체가 전자를 얻기 때문에 이온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온수가 증가하는 것이 반응성 큰 거야. 얘는 이온수가 감소하는 것이, 그 입자 이온이 감소한다. 그럼 반응성 작은 거고 산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속하고 정반대거든요. 산화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꼭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더 쉽게는
그럼 얘가 이온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보세요. 요 아이오딘이 보라색이었잖아요. 흑자색. 근데 이렇게 음이온으로 바뀌지요. 환원했잖아요. 환원하면요. 색깔이 무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결국은요. 반응성이 할로젠 원소에서는 색이 사라진다. 색이 사라지는 게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반응성이 작은 것은 색이 나타난다. 반응성이 작은 거는 색이 나타난다라는 걸로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아이오딘이 이온자 분자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0이 되니까 산화하는 거잖아요. 산화하면 이온이 산화하면 뭐가 되니? 아이오딘 이온자 분자가 되어서 색이 나타나죠. 보라색이. 그죠? 그러니까 색이 나타나면 걔는 무조건 반응성 작은 놈이고요. 색이 없어졌으면 그건 반응성 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수용액에 황록색 기체를 집어넣었더니 황록색 기체가 색이 사라졌대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황록색 기체인 놈은 반응성이 큰 거고 걔 뭐 한 거니? 환원했구나 라는 거예요. 색이 사라지면 다시 어떤 수용액에 A2라는 할로젠 원소를 분자를 집어넣었더니 황록색이 나타났대요. 황록색이 나타난 건 뭐야? 얘는 산화했다는 거고 그 황록색을 갖고 있는 염소는 반응성이 뭐 한 거니? 작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다시 보면요. 이런 거예요. 문제 연습 한번 해보면 자, 여기는 사염화탄소가 있고요. 무거워요. 무극성 분자고 여기는 수용액이 있어요. 수용액과 사염화탄소는 안 섞이는 액체죠. 여기에 NaEA라는 화합물, 이온 결합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2를 집어넣어요. B2, 단 A와 B는 할로젠 원소입니다. 할로젠 원소입니다. A와 B는 할로젠 원소. 자, 색깔이 없었어요. 저 무색인 상황에서 B2라는 걸 Na 플러스 A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수용액이면 항상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할로젠 이온, 음이온으로 존재하죠. 자, 넣었죠. 넣었더니 이 사염화탄소층 색깔이 뭐 무색이었다면 황록색으로 바뀝니다. 요거 있는 곳에 B를 넣었더니 요 색깔이 황록색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튀어나왔죠? 황록색이 튀어나왔죠. 그럼 황록색을 갖고 있는 게 뭐죠? Cl2입니다. Cl2는 그럼 A하고 B 중에 반응성이 둘 중에 하나겠는데 반응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색깔이 나왔잖아. 색깔이 나오면 뭐 한 거지? 반응성이 작은 거고. 뭐 했죠 얘는? 산화한 거예요. 반응성 작은 게 산화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B2를 집어넣고 황록색이 나와야 돼요. 나왔다는 건 산화죠. 산화라는 건 뭐죠? 다실로 가보면 산화라는 거는 음이온이 이온자 분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산화죠. 그럼 결국은 요게 황록색이 되었다는 건 요게 뭐라는 소리야? 음이온인 Cl-가 이렇게 Cl2가 됐다는 거죠. 쫓겨나와. 이게 산화잖아요. 그럼 얘를 산화시킬 수 있는 B는 누굽니까? 반응성 큰 건. 할로젠에서 반응성 큰 건 F, Cl, Br, I잖아. 그지? 요거보다 반응성 큰 건 누구니? 플로린인 거야. 아, 그래서 A가 Cl이면 B는 누구니? 플로린이야.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산화 환원을 누가 했는지 아셔야 돼요. 산화라는 건요, 이온이 이온자 분자로 바뀐다는 거고요. 얘가 환원했다는 얘기는요, 이온자 분자가 이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원인 거고요. 이거는 산화한 거죠. 할로젠 원소에서. 자, 색깔을 기억하시면 돼요. 색깔을.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젓갈색으로 있는 기체를 A라는 용액을 통과시켰더니 젓갈색 있는 기체를 A라는 용액에 통과시켰더니 보라색이 나왔어요. 다시 젓갈색이 있는 기체를 젓갈색에 있는 물질을 A라는 용액에 수용액을 통과시켰더니 보라색이 나왔어요. 그럼 A 수용액에는 무슨 이온이 존재한 거였죠? A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이 있을까요? 아이오딘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럼 젓갈색은 뭐였죠? 브로민이잖아요. 젓갈색이니까 이온자 분자예요. 색이 없으니까 아이오딘이고 이건 아이오딘 분자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이 0이 됐으니까 산화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겠니? 색깔 사라졌잖아. 사라지면 이온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얘는 환원한 거죠. 자, 이렇게 산화환원에서 할로젠 원소의 기본 물질이 어떻게 녹아있느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방법, 반응성 크고 작은 걸 찾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명심할 거는요. 음이온과 이온자 분자로만 할로젠 원소는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음이온이 이온자 분자로 되면은 산화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이러면 색이 나타나고요. 이온자 분자가 음이온이 되면 색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래서 산화환원으로 반응성 누가 큰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이었어요. 자,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 반응성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산화환원 반응의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철의 부식 과정이죠. 철의 부식. 자, 철의 부식과 철의 재련 과정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용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철이 부식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물과 산소랑 반응한다는 거죠. 물과 산소랑 반응해서 녹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의 부식이라고 얘기했지만 넓게 보면 금속의 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이 부식되는 과정이죠. 부식된다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겁니다. 부식된다는 건 산소랑 결합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철이에요. 화학식 한번 써볼게요. Fe2가 산소랑 결합하면 Fe2O3가 됩니다. 2, 4, 3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녹쓰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산화물이죠. 이게 녹이에요. 녹. 그러니까 금속 산화물은 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철입니다. 그죠? 철. 자, 누가 산화했고 누가 환원했는지 살펴볼게요. 철은 호돈소 물질 0이고요. 여기서 철은요. 2, 3, 5, 6 플러스 3이 되겠죠? 0에서 3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산화수가 3이지 않아요? 산소는 2-잖아. 2, 3은 6-죠? 2가 있으니까 합이 6이 0이 되려면 플러스 3이 돼야 돼. 철의 산화수는 3인 거야. 그럼 얘는 뭐 했어? 0에서 3이니까 증가했지. 산화한 거예요? 산화한 겁니다. 자, 산소 볼까요? 산소 호돈소 물질 산화수 얼마입니까? 0이지요. 화합물에서 산화수 2-잖아요. 요렇게 변한 거는 2-만큼 줄었죠. 요거 환원한 거예요. 자, 철의 부식 과정은 산화환원 반응이지. 알겠니? 철의 부식 과정은 산화환원 반응. 그런데 명심해라. 뭐가 중요하니? 자, 철의 부식 과정에서는 산화하는 게 누구고 환원하는 게 누군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철의 부식 과정에서 산화하는 게 누구고 환원하는 게 누군지를 찾아내라. 자,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야. 누가 산화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반응성이 뭐한 금속이? 큰 금속이 무조건 산화합니다. 자, 반응성이 큰 금속이 무조건 산화합니다. 자, 산화하는 거, 부식 과정의 산화는요. 반응성이 큰 금속이 산화합니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산화했다는 얘기는 그 이온의 수가 늘어난다는 말인 거지. 그 용액에 그 이온들, 그 금속, 반응성 큰 금속의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환원한다는 말은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환원해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명심해. 부식 과정에서 환원은 누가 하니? 산소가 한다는 걸 꼭 기억해도. 다시. 철의 부식 문제에서는요. 철의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중에 반응성 큰 게 산화하지만 녹쓰는 건 누가 녹쓰니? 누가 환원하니? 반응성 작은 금속이 아니라 누구니? 무조건 산소가 환원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산소가 환원하는데 이 산소가 환원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반응성이 작은 금속 주변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야. 반응성이 작은 금속 주변에서 누가 환원하니? 산소가 환원한다. 명심해라. 그럼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거야. 산소가 환원하고 반응성 큰 금속이 산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소가 환원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자, 철의 부식은요. 산소와 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반응하면서 4개의 OH-를 만들어내요. 산소가 환원하면서 산화수 0이죠? 넘어가면 얘는 2-죠? 환원하는 거예요. 산소가 환원하면서 요걸 만들어내. 이게 염기성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철의 부식이 일어나는 주변은 액성이 염기성이고 페놀프탈라인 용액 색깔이 어떻게 나오게 되니? 붉은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철의 부식 과정에서는요, 반응성이 작은 금속 주변의 색깔이 무슨 색이다? 붉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하나 볼게요. 뭐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자,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이게 A라는 금속이야. 요게 B라는 금속을 이렇게 감쌌어요. 그리고 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녹슬겠죠. 녹쓰는 거 보니까 어느 쪽에 녹쓰는지 확인하기도 여기다 페놀프탈레인을 뿌려봤어요. 이 2개 금속을 같이 집어넣고 페놀프탈레인 뿌려봤어요. 뿌려봤더니 A 주변이 빨간색이에요. A 주변이 빨간색입니다. B 주변에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B 금속 주변이 아니라 A 주변이 빨간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할 줄 아셔야 돼요. 누가 산화했니? 자, 누가 산화했니? 라고 정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산화를 한다는 것은요, 이 빨간색으로 변한 곳에서 뭐가 일어나죠? 환원이 일어나는 거죠. 빨간색으로 변한 곳에서 환원이 일어나요. 그럼 빨간색으로 변하는 A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는 누가 해야 돼? B가 해야 되는 거죠. 반응성 큰 게 산화해야 돼. 그럼 환원 누가 했니?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죠. 환원 누가 했니? 그러면 A가 반응성이 작잖아. 그럼 A가 환원했니? 아니라는 거야. 환원은 무조건 누가 했니? 산소가 하는 거예요. 산소. A는 뭐 했니?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죠. 여기서 산소 때문에 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붉게 만드는 거죠. 그럼 반응성을 결정했죠. 누가 반응성이 큽니까? B가 크죠? 누가 큽니까? 그 다음에 A입니다. 이렇게 반응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시겠니? 반응성이 작은 건 아무 짓도 안 해요. 산소가 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식 방지법. 철의 부식을 막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야, 직접 물이나 산소를 뭐 하는 방법이 있지?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 물과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반응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응성. 그 다음에는 합금이 있어요. 자, 철의 부식을 막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요 차단하는 건 뭐죠? 요거는 페인트라든가 기름칠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금하면 돼요. 도금. 철에다 뭘 입히면 되죠. 자, 이런 거죠. 여기 철에다가 아연을 입혀요. 자, 아연을. 그럼 요거는 뭐야? 여기 있는 산소나 O2를 차단하는 거죠. 보호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함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금한 거예요. 자, 철에다가 SN 주석을 입혀요. 이런 걸 양철이라 그래. 양철은 역시 철 위에 입혔으니까 산소 공급, 물 공급을 차단해서 이 철을 보호하는 거. 이런 방법을 물과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반응성 얘기해 볼게요. 반응성은 여러분 음극화 보호예요. 음극화 보호는요, 반응성의 차이를 두고 보호하는 거죠. 항상 음극화 보호는 자기 자신의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얘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연결해 두면 돼요. 그럼 반응성이 크면 얘가 뭐 하는 거죠? 산화하는 거잖아요. 얘는 아무 짓도 안 해요. 얘가 보호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주유소 탱크 많이 나오죠? 주유소 탱크를 땅속에 묻으면요, 이거 철로 돼 있죠? 이 땅속에 묻으면 부식이 빨리 일어나요. 그럼 매번 이 주유소 탱크를 파서 교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연결합니다. 마그네슘. 그럼 2개의 금속들 중에 반응성 누가 크지? 마그네슘이 더 커요. 칼카나마 알아 철이니까. 그럼 누가 산화합니까? 마그네슘이 대신 썩어버리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대신 이렇게 이온으로 나와서 산화하죠. 그럼 철이 환원하나요? 아니에요. 이 철이 전자를 이쪽으로 내밀면 산소가 이걸 먹죠. 철은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죠. 이걸 희생금속이라고도 하고. 그럼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속은 뭐죠? 반응성이 큰 금속이죠. 몇 개 쓸 수 있습니까? 칼카나마 따져보면요, 칼카나마 알
철입니다. 그럼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응성 큰 금속을 연결하면 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연결하면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2개밖에 안 됩니다. 자, 얘네들은 워낙 반응성이 커서 폭발적으로 반응해버려 빨리 산화해버려서 위험하고요. 알루미늄은 산화 피막을 형성해서 더 이상 부식이 안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건 마그네슘과 아연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철은 아무 짓도 안 해요. 산화는 반응성이 큰 금속이 하고 환원은 산소가 한다는 거. 이게 부식 방지법에 대한 내용이죠. 알겠니? 만약에요. 요게 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까였다면 요거 녹 쓸어요, 안 쓸어요? 녹 안 쓸어요. 까이면 철이 노출이 되지만 둘 중에 누가 반응성이 커요? 아연이 커요. 그럼 철 보호됩니다. 아연이 녹 쓰는 거예요. 이거 음극화법으로 바뀌어버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까이면 어떻게 돼요? 철이 반응성이 크죠. 철이 녹이 겁나 빨리 쓸어요. 반응성 큰 게 녹이 빨리 쓰니까. 그죠? 이러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석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나도 보호되는 이유는 음극화 보호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합금은 우리가 스테인레스 같은 거죠. 금속을 섞었을 때 얘네들은 성질이 녹이 안 쓰는 성질로 달라지는 거죠. 혼합물입니다. 합금은 혼합물로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 하나 딱 남았네요. 산화는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또 한 가지 응용,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철의 재련 과정. 자, 철의 재련 과정. 이거는 하나로 그냥 픽스해서 외워두시면 끝입니다. 자, 철의 재련 과정의 목적은요. Fe2, 녹슨 철이죠. 녹슨 철을 뭘로 만드는 거니? 철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1차 반응이죠. 자, 녹슨철, 산화물입니다. 이거 어디 있냐면은 철광석의 이런 산화물로 돌덩어리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돌멩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니? 돌멩이 규소 산화물도 있어요. 모래 같은 게 많잖아요. 이것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의 재련은요, 크게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반응을 보면 이게 알짜 반응, 핵심 반응이죠. 우리는 이 철을 얻기 위해서 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요거를 떼어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이는 거거든요. 근데 안 떨어져요. 워낙 반응성이 커서. 그래서 이걸 떼내기 위해서 뭘 넣니? C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요. 이게 뭐냐? 코크스입니다. 숙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 코크스가 철과 결합한 산소를 못 떼냅니다. 얘가 더 세게 결합하고 있어요. 그럼 코크스는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로 바뀌어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산소를 떼어내는 힘이 셉니다. 환원력이 엄청 큰 놈이에요. 얘가 CO2로 돼요. 여기 있는 산소를 떼내서 붙어가지고 CO2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얘 뭐 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산화한 거네. 얘 뭐 한 거니? 산소 얻었잖아. 산화한 거야. 그러면 철광석이 이렇게 변한 건 뭐 한 거니? 산소 잃어서 됐잖아. 환원한 거야. 환원한 거야. 자, 그럼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 되는 거니? 산화, 환원 반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되는 거죠. 자,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내기 위해 코크스 넣었는데 코크스로 못 떼내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나오면 얘가 산소를 떼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얘를 환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철광석을 산화시켜 철을 얻는 게 아니라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얻는 거야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철광석은 무슨 재로 쓰였니? 환원했잖아. 무슨 재야? 산화제로 쓰였어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럼 코크스는 무슨 제로 쓰였니? 그러면 산화했잖아. 환원제로 쓰였어. 그럼 일산화탄소는 무슨 제로 쓰였니? 산화했잖아. 환원제로 쓰였어. 이렇게 알아두시기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모래덩어리야. 이 모래를 없애기 위해서요, 탄산 칼슘을 넣어요. 석회석을 넣죠. 석회석을 넣으면 이게 열분해해서 산화칼슘하고 CO2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규소하고 산소는 이게 비금속 산화물입니다. 이거 산성 물질이라고 해요. 얘는 금속 산화물이죠. 얘는 염기성 물질이 됩니다. 금속은 항상 염기성이에요. 그럼 산성과 염기성의 물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번개처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CA
SiO3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슬래그라고 얘기를 해. 슬래그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슬래그는 무슨 반응에서 만들어지니? 중화 반응에서 만들어집니다. 슬래그는. 그럼 슬래그는 무슨 역할을 하니? 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슬래그는 산화 방지해 줍니다. 철에 다시 산소랑 결합하는 걸 방지해 줍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산화 방지 중화 반응. 이거 석회석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용광로고요. 용광로에 철광석 넣어요. 철광석 넣어요. 그 다음에 코크스 넣는다는 거야. 코크스. 그 다음에 석회석 넣는다는 거야. 석회석.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기 집어넣어. 연소시키려면 공기 집어넣어. 뜨거운 공기. 그럼 엄청난 온도로 얘를 다 녹여가지고 반응이 일어나. 이 반응이 저기에서처럼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산화 반응도 일어나고 중화 반응도 일어나면서 막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쫓겨나온 물질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건지, 이 아래에 있는 게 철이에요.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요. 밀도가 크니까. 그 위에 있는 거, 위로 덮는 게 뭐야? 이게 슬래그예요. 슬래그. 그러니까 슬래그는 밀도가 작은 편이에요. 철은 밀도가 큰 편이지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뽑고 얘는 위로 뽑아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슬래그가 없다면 여기 있는 산소가 다시 철과 결합해서 산화철을 만들어 버리죠. 철의 순도가 떨어져요. 그 슬래그 역할은 마치 페인트 역할, 철에다 페인트 입히는 거, 도금한 것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불순물이 그런 역할을 해주죠. 얘 역할은 산화방지입니다. 슬래그 역할은 산화방지, 철의 산화를 막는 거. 이게 철의 재련 과정이죠. 자, 여기서는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하고 중화 반응은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이 재련 과정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 있는 내용도 다 우리가 한번 훑어봤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반응성은 점점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만 제가 설명한 어떤 해법들을 잘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산화환원 반응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